자, HTML and CSS 가장 일반적인 머리글 세종 세트와 그 다음에 일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그 머리글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금문이 끝나는 그 자리에다가 ST 스타일이라고 하는 CSS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머리글 1 이렇게 태그 안에 있는 직접 태그 꺽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집어넣고 머리글 1에 대한 규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머리글 1 활대 괄호가 열렸네요. 여러가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컬러를 한번 줄까 합니다. 컬러라고 하면 글자 색깔을 말하죠. CO 컬러. 자, 컬러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은 색값을 넣는 방법. 이렇게요. 이게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레드를 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색을 입력해 봤고요. 뒤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갈지 몰라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색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색을 표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RGB라는 게 있어요. RGB라고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컬러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컬러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의 컬러를 따로 RGB 값을 해서 만드는 방법. 지난 것보다는 방금 전 거보다는 좀 길어졌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또 일반적인 내용들 샵으로 시작하는 색깔들이 있죠. 샵. 이렇게 제일 명확한 레드라고 하면 이 레드는 다양한 컬러가 있죠. 그 중에 밝거나 어둡거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확한 컬러 값 중에 샵으로 시작되는 16진수. 그 다음에 그 RGB라고 하는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저장 한번 해봤고 브라우저에 열기 전에 화면에서도 직접 볼 수가 있죠. 자, 자간격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간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붙이고 싶어요. 기억나실 텐데 레터 스페이싱.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자간을 말하죠. 보통 마이너스 값 1이나 2 그 이외에 플러스 값은 그냥 기본 값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줘봤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1포인트 정도. 브라우저 보기랑 또 틀립니다. 드림위버에서는 F12. 네, 지금 이제 자간이 제가 원하는 크기대로 됐네요. 마이너스 2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이번에는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 같은데 머리글 2와 3 이 글자 색깔을 좀 공통으로 좀 주고 싶습니다. 공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머리글 2니까 이렇게. 자, 머리글 2 말고도 같은 컬러를 좀 주고 싶다. 머리글 3이 같은 경우 색깔을 이럴 때는 콤마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제 손님 두 분이 오는 것처럼 머리글 2와 3의 이 콤마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꺽쇠 괄호를 열고 제가 컬러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블루.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머리글 2라는 대상과 머리글 3 공통으로 같은 음식을 주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어떤 대상자와 그 다음에 그 디자인 속성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콤마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같이 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럼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같은 결과를 보고 계시죠? 머리글 2와 3이 같은 컬러를 쓰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상과 대상을 동일한 그런 내용을 좀 주고자 할 때 그런 쓰는 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 HTML 문서 안에 그 마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자, 마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우리가 바디라고 하는 박스 모델, 뭐 종이나 화면 자체가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틀 속에 제일 처음에 내용을 좀 구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디가 바로 박스 모델의 제일 첫 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에 대한 마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바디라고 하는 태그를 스타일로 넣어보겠고요. 자, 꺽쇠 괄호 열고 일단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하좌 순서라고 했죠. 위로는 예를 들어서 100픽셀, 그 다음에 좌로는 50픽셀, 우로는 상우하좌라고 했죠. 하죠. 200픽셀, 좌 50픽셀. 이렇게 네 가지의 여백을 한번 제가 지정을 해 볼게요. 내용이 좀 충분히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적당한 간격, 좌우에 적당한 간격, 밑에 간격이 좀 생겼죠. 글씨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내용 부분, 아래 부분은 많지 않지만 여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우하좌, 이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마진값을 지정하는 거. 바디라고 하는 거는 문서를 말하죠. 웹문서에 바디의 마진은 안쪽 여백을 이렇게 그림 결과에서 보듯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즉 상과 우의 마진을 하와 좌에다가도 동일하게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로 생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위와 이쪽 방향이죠. 위와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와 왼쪽. 그래서 공통된 상하에 100픽셀, 그 다음에 좌우에 50픽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나는 하나의 어떤 값을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우하좌, 즉 네 방향 모두 다 50픽셀이라는 문서에 마진을 주겠다. 이런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마진이 50픽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문서가 어떤 크기가 됐든지 간에 그 크기 내에 50픽셀이 공통 상우하좌 방향에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글씨를 엔터 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의 레이아웃이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결정짓는 박스 요소가 안쪽에 쓰이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디비전 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고요. 꺽쇠 괄호 열고 div 태그는 div로 시작해서 /div로 끝납니다. 근데 모든 div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지만 클래스나 id라고 하는 내용을 좀 주고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CSS 스타일에서 말씀이죠. 자, 우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div가 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게 머리글 3과 p 태그가 연결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 텐데, 위의 내용을 좀 중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육안상 봤을 때는 느낌을 알 수가 없죠. 자, 이 친구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디자인 스타일을 좀 주고 싶다. 자, 앞에 있는 디비전 이 친구에다가 클래스 C 시작해서 클래스 랩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 밑에 이 친구에다가도 같은 클래스 값을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뭐 A반, B반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반 이런 개념을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반에는 다양한 대상들이 있죠. 사람 인격체가 있듯이 클래스는 서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도 3반인데 나도 3반이야 이렇게 하듯이 지금 현재 마늘 2가 들어가 있는 글자 틀과 그 다음에 슈퍼푸드가 들어가 있는 전체 이것도 같은 클래스를 쓰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는 공통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디 밑에 랩이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자, 일단 이쪽에다가 만들어줘야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요. 자, 클래스라는 애들의 특징은요, 지금 뭐 이름만 클래스 준 거죠. CSS에서는 점을 찍어주고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랩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랩은 그 비닐 랩 이렇게 뭐 뭔가를 씌워주는 그런 형태를 랩이라고 하거든요. 랩핑. 자, 일단은 제가 배경 색깔을 간단히 넣어볼게요. 컬러가 글자 색깔이었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로 배경 색깔을 말하죠. 자, 그래서 컬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줘봤고요. 결과물을 볼까요? 세미콜론은 뒤에 더 넣을 수가 있다는. 세이브를 한 다음에 F12를 눌러서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기존 창이 떠 있는 분들은 F5번. 자, 지금 제가 적용해 놨던 클래스 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고 있는 두 대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늘 2 이렇게 같이요. 같은 결과가 좀 나와 있죠. 지금 이와 같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자, 요번에는 그 현재 이 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클래스에 패딩이라는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디에서 마진이라고 하면은 문서의 안쪽 여백을 말하는데 디비전의 그 안쪽 여백은 다른 개념으로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친구들의 패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패딩. 제가 50픽셀 정도 과감하게 패딩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했고요. 자, 브라우저 보기에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글들이 어떤 표현이 좀 됐죠. 틀린 점은 방금 전에 패딩 주기 전 상태에서는 잠깐 오려 볼게요. 예, 이 아래 위가 분명 구분됐던 친구들이 패딩 값을 주고 나니까 붙어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처리가 됐죠. 결과물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씀이죠. 자, 패딩 값이 주게 되면은 실제 안에 있는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좌우의 여백 부분이 패딩이 제대로 적용된 상태고요. 머리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일정한 그 공간감이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 부분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자, 이렇게 패딩이 들어갈 때 그 실제 그 위 아래에 같은 랩을 쓰고 있는 이 친구와 이 친구들이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됐어요. 이럴 때는 에다가 마진 값을 주겠다. 이럴 때는 마진 버텀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50픽셀 정도 여유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버텀이라고 하면 아래로 그러한 여백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id 엔터 치시고 헤더 역시 디비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고와 메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헤더라고 하는 id라는 대상들은 샵, 즉 우물정자를 써주시고 이렇게 그 id 이름이 바로 이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띄웠으면 안 되겠고요. 자, 이 친구들에다가도 어떤 효과를 넣어볼게요. 뭐 비슷한 그런 느낌 줘볼까요? 색깔만 좀 다르게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좀 이렇게 붙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헤더. 자, 너무나 똑같은 느낌이면 안 되니까 배경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컬러 값을 하늘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세이브. 이 헤더라고 하는 애들은 비슷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이 우리 아이디 같은 경우는 보통 새로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다고 할 때 중복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상에만 내용이 좀 처리된 거고요. 자, 브라우저를 통해 보겠습니다. F5번. 어때요? 그죠? 동일한 처리가 나오게 됐죠? 자, 헤더라고 하는 친구에다가는 다른 색깔을 좀 넣어봤고요. 지금과 같이 이 디비전 태그 내에 배경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테두리가 있을 때 이 코너, 이 뾰족한 부분을 다듬어주는 보더 레디어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자, 보더와 로고와 메뉴라고 하는 부분을 헤더 제가 스타일을 좀 바꿔볼게요. 자, 배경을 지우고, 자, 보더라고 하면은 이 친구 또한 그 형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보더라고 하는 값을 빼놨다, 패딩 값만 들어가 있다 놓고 확인해 볼게요. 자, F5번. 윤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윤곽을 알 수 있게 배경 색깔이나 테두리를, 즉 보더를 줘야 되거든요. 자, 보더를 줘볼게요. 이렇게 좀 붙여놓고 작업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다가 넣을 거면 앞에 세미콜론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색깔이 좀 틀리죠? 그 앞에 내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좀 차이가 좀 틀리고요. 자, BOR, 보더. 보더를 주는 방법. 두께 값을 줍니다. 우선 제가 2픽셀이라는 두께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주고요. 테두리는 2픽셀인데 안에 들어가는 컬러는 나는 이 컬러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 두께, 선 색깔 나왔다면은 요번에는 형태를 줘볼게요. S 누르니까 솔리드라고 떠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에는 꼭 필히 세미콜론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입력했을 때랑 틀리게 색깔이 좀 바뀌어 있죠. 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보기에서 파란 색깔의 선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테두리가 있거나 안에 컬러가 있을 때 보더 레디어스가 통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보더 레디어스를 줄까 합니다. 보더 BOR 더 다시 R까지 치야지 레디어스가 떠요. 제가 보더 레디어스는 20픽셀 정도를 주겠습니다. 세이브. 브라우저 보기. 자, 보더 레디어스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유일한 대상이니까 요거만 나타났죠. 우리도 해달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랩에다가도 적용을 해볼게요. 이미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이 보더 레디어스 값 10픽셀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픽셀이 이렇게
10픽셀은 좀 절반 정도 줄어든 느낌이 들죠. 자, 뭐 지금 보여드렸던 헤더 말고도 공통된 이름 외에 뭐 푸터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유의 이름을 쓰고 있는 아이디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같은 개념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한번 밑에 친구들에다가도 보도를 줘볼까요? 그러면 하나는 좀 포기해야 되겠네요. 뭐 같이 보이면 어떨까요? 세미콜론만 구분되면 되니까. 아까는 노란색 계통이었으니까 주황 색깔로 제가 바꿔볼게요. 컬러. 자, 됐고요. 세미콜론이 중간에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더가 들어가 있고 컬러가 있다면 보더 레디어스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색상이라나 이런 자료 자체가 없으면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 보더 레디어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과물은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보고 계시죠. 자, 어렵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느낌상 조금 마진 탑을 0픽셀, 그 다음에 좌우를 50픽셀 정도로 다시 바꾼 다음에 다른 결과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0픽셀이니까 완전히 붙은 느낌이 확실히 드시죠? 10픽셀 정도면 어떨까? 그러면 윗부분이 여유가 있겠죠? 10픽셀 정도. 미세한 내용이지만 50픽셀과 10픽셀 정도의 마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부풀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겠습니다. 패딩 값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줄어든 모양을 보고 계시죠? 자, 요번에는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CSS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CSS를 보려면 포토샵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일러스트레이터도 할 수 있는데 포토샵이 제일 적절하거든요. 자, 무슨 포토샵 시간처럼 느껴질 텐데요. 보통 그 PC 웹을 기준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보통 PC의 기준은 1000픽셀 내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화면 크기를 너무 넓게 정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해상도, 즉 글자가 큰 해상도에서는 스크롤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최적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1000픽셀 내외를 쓰고 있고요. 높이는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면 증감될 수가 있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높이는 거의 규정된 크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너비 1000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그 다음에 높이는 가변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포토샵을 통해 웹 디자인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 보실 텐데요. 정해져 있는 크기 위주로 어떤 홈페이지 작업을 할 때 세이브 프리셋, 이와 같이 세이브 프리셋을 누르게 되면 정해져 있는 크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새로 만들 때마다 이렇게 크기를 정해 주지 않고 어떤 내용이든 눌러주게 되면 바로 원하는 크기로 바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72 dpi. 자, 이게 1000픽셀의 크기인데요. 보통 그 룰러, 뷰 메뉴에 룰러, 보통 이제 단축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컨트롤 R. 그래서 여기는 1000픽셀 너비, 이쪽도 1000픽셀의 너비. 화면 틀에 맞게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헤더, 이만큼은 어느 정도 띄울까. 그리고 여기는 다음에 소개하는 부분. 필요로 한다면 세로로도 가운데 화면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쳐가면서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사이사이 마진 값들도 이렇게 정해서 디자인 하는데 반영하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는 레이어 혹은
레이어 자체가 복잡한 포토샵에서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의 이름을 헤더 속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 가고 거기다가 하나씩 디자인 작업을 하죠. 색깔이 좀 싸이한 색깔이라 눈에 좀 흐릿하게 보이죠? 컨트롤 1 100% 보기 100% 보기로 써있죠. 화면이 좀 안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이요. 프리퍼런스, 제너럴, 컨트롤 K. 그래서 이런 경우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 찾아가서 가이드 컬러를 작업하기 좋게 원하는 반대색인 컬러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하죠. 보통 해당된 부분마다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 배경은 어떤 색깔로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로 한번 제가 체험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로고도 넣겠고요. 여기다가 로고도 넣겠고 제가 임의로 컬러를 넣겠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레이어, 포토샵은 레이어 덩어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메뉴들의 위치를 좀 잡아보기도 하겠고요. 네. 폴더 속에 폴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복잡한 글자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작업을 여기서 또 하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헤더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작업을 포토샵에서는 좀 하고요. 드림위버에서 작업할 이미지를 좀 불러오는 이 공간 속에다가 포토샵 디자인 결과물을 거기다 저장을 하죠. 자, 이미지스라는 폴더 사이에다가 이건 메인 디자인입니다. 저장을 해봤고요. 헤더나 부터나 뭐 기타 등등의 디자인들이 각각의 폴더 속에 있고 그 내용들은 작업할 때도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메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헤더 디자인만 따로 작업자한테 줘야 되겠다 할 때는 Save as 헤더라는 폴더 이름을 미리 복사했고요. 이렇게 헤더라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 놓고 디자인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투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한 다음에 이미지의 트림 해서 헤더 디자인으로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게 개별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메인 디자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W 창 닫고 멋지게 디자인한 메인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자, 멋있는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예를 한번 해보죠. 비주얼 디자인 이 안에는 멋진 그림과 함께 슬로건도 좀 들어가 있겠고요. 제가 좀 임의로 하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죠. 자, 각각의 디자인들이 폴더 속에 들어가 있다. 폴더 모양의 이름은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친구 그룹. 자, 멋지게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헤더 영역에 바디 이미지를 한번 좀 적용해 볼게요. BG. 전체적으로 웹 문서의 배경 역할을 해주는 자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1 100% 보기. 제가 디자인을 약간 안 맞추고 좀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멋지게 디자인을 해놨다 라는 가정하에서 자, 원본 메인 PSD 파일을 Save as로 JPG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Save as로 JPG를 저장하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살아가 있습니다. 닫아
닫아보고요. JPG를 열어보겠습니다. JPG죠. 자, 레이어들은 다 어디 갔죠? 예, JPG는 이렇게 살아있는 가이드 라인까지 화면에 보이고요. 윈도우 메뉴에 인포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재놨던 크기들 1000픽셀, 높이는 141. 그 다음에 화면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떨어있는지 확인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 HTML에서는 현재 이 영역을 배경 이미지로, 문서의 배경 이미지로 설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별도로 레이어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태에서 안 되지만 JPG 상태에서는 요만큼 복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컨트롤 C, 새 문서, 사이즈는 방금 복사한 크기대로니까 무시하시고요. 오케이. 컨트롤 V. 자, 얘를 BG 배경 이미지를 BG로 줄여가지고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BG 바디. Save as JPG 파일로 해서 BG 백그라운드 바디. 자,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한번 작업했던 이미지를 바로 HTML의 이미지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HTML로 들어왔습니다. 자, 자, 일단 하기 전에 CSS 창을 좀 봐야 되겠네요. CSS 스타일이라는 창이 있는데 드림위버에서 주요한 3대 메뉴죠. 여기. 자, 올 자리에 가보면은 전체에 여러분이 주셨던 CSS가 바디부터 제가 등록한 순서대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디에 대한 배경이다 보니까 바디 자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는데 CSS 패널이 그걸 좀 도와주거든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디는 제가 마진만 처리해 놨죠. 그래서 현재 화면 속에는 박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정했던 바디의 마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백그라운드 자리 한번 가보죠. 간단하게 색깔 지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여기서 뭐 우리가 색깔을 지정하는 경우는 배경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 특별히 쓰지 않으면 하얀 색깔입니다. 제가 임의로 그냥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 넣어봤고요. 오케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줄내림이 좀 되어 있는 건 좀 틀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세이브 브라우저 보기에서 F5번을 눌러볼게요. 약간 노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거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두면은 안에 들어가는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고요. 자, 바디 백그라운드 자리에 가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브라우즈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찾았네요. BG 바디. 이게 폴더명과 파일 이름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그냥 넣고 OK를 눌러볼게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네요.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직접 치시는 것보다는 좀 빠르니까. 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F5번을. 넣긴 넣었는데, 우리가 의도했던 배경이 지금 나왔나요? 예, 쭉 반복되는 배경을 좀 보고 계시죠? 속성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자리, 백그라운드 리피트, 반복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노 리피트를 누르게 되면 오케이, 노 리피트 자리가 추가가 됐고요. 예, 브라우저에서 본다면 F5번 요만큼 바로 이 왼쪽 상단 부분에 하나만 좀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No Repeat의 결과입니다. 디자인을 반영하지 않고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공간이 좀 떠 있네요. 자, No Repeat 말고 나는 지금 그림에서 이쪽 수평으로만 반복되기를 원한다. 컨셉이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만약에 그럴 때 바디, 백그라운드, 노 리피트 말고 X 리피트를 눌러볼게요. X 리피트. 수평으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X만 좀 바뀌어있죠? 예, 결과물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X축으로 반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배경 색깔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배경이 바닥이고 그 위에 마치 벽지를 붙인 것처럼 X축으로 반복되어 있는 얘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배경 색깔이 없다면, 예, 배경 색깔이 없다면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하지만 배경 색깔이 있을 때는 이미지의 단면 부분이 X축으로만 반복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컨트롤 빼기, 전체 화면을 좀 축소해서 본다거나 컨트롤 더하기, 확대해서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춘다. 자, 이럴 때 X축 반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을 좀 반영하지 않고 이미지를, 아니 디비전 작업, 레이아웃 작업을 한 결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만큼이 좀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무슨 결과는 제가 디자인 반영하지 않고 바로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 이미지의 크기를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마진을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인포창 인포창에서 확인해 본 결과 높이가 170인 걸 확인해 봤습니다. 상당히 이 높이가 170이다 보니까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제가 캡처를, 화면 F11번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키보드 F12, 즉 기능키 F12 옆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 요걸 누르시면 포토샵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눌러봤고요. 자, 포토샵에 새 문서 컨트롤 N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라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여기서부터거든요. 이 정도까지 띄우고 싶다 한다면은 149만큼 공간을 좀 띄워야지 보이겠네요. 헤더였죠. 마진 버튼을 149, 150이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기를 해보죠. 컨트롤 S. 예,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즉, 이미지 디자인한 결과와 코딩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예를 하나 보신 겁니다. 배경 들어가 있는 것만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CSS를 한번 경험해 보셨고요. 이 앞에 있는 머리글 3번에다가는 고유의 어떤 이미지를 좀 달아주고 싶어요. 여기도 민자로 보이니까 조금 허해 보이네요. 여기다가 한번 배경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캡처한 이미지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캡처한 이미지 부분인데, 자, 이 글자의 높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Shift 키를 제가 누르면서 정사각 선택을 해봤고,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콘이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이미의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글자가 좀 밀려나가야 되겠죠. 그림 상태에서는 아니지만 이게 일로 갔을 때 오토 셀렉트 레이어, 이렇게 갔을 때 마늘이란 글자가 무브 툴, 알트, 시프트. 자, 원래 디자인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린 좀 역으로 코딩부터 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여백은 이 정도 떨어지게
그림 상태에서도 보이죠. 너비 10픽셀 정도 떨어지게 꾸밀 거고요. 자, 여기 별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트림, 보이지 않는 영역들 상하 좌우 없앤다. 여기다가 멋진 디자인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save as bg h3 물론 이제 jpg로 원래는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에서 jpg를 가져온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장해 봤고요. 자, 저장돼 있고요. 이 바로 머리글 3회 앞에 필두에다가 그 이미지를 넣을까 합니다. 그냥 이 앞에다 이미지 넣는다라고 했다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자, 이 앞에다가 일일이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자, 바로 머리글 3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좀 필요할까 합니다. 머리글 3에 대해서 색깔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머리글 3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머리글 2번은 블루를 쓰는데, 머리글 3번은 다른 컬러를 쓰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2번과 3번이 같은 컬러였는데 필요에 의해서 다른 느낌을 주려고 나온 겁니다. 컬러를 다른 컬러로 줘보겠습니다.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머리글 3 브라우저 보기. 여기서도 화면이 좀 구분되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자, 머리글 3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따로따로 써놨기 때문에 더블 클릭. 개념은 비슷합니다. 백그라운드 자리 찾아가셔가지고요. 요번에는 배경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가로 세로 22픽셀짜리. 오케이. 리피트는 아까 보셨으니까 노 리피트.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겠냐면, 일단 노 리피트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보기를 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일단 이미지를 X축으로, X는 이제 수평을 말하는데 레프트 왼쪽에다 몰아볼게요. 기본이 왼쪽이지만 왼쪽에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봤을 때 센터. 수직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봤을 때 가운데 정도. 그걸 센터라고 얘기하겠고요. 자, 그 외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는 그림이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글자를 이미지와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봤을 때 글자의 머리글 3번의 왼쪽 부분이 이미지 크기 22 정도 처리가 되는데 22만큼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 오케이를 일단 눌러보겠고요.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코드 보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머리글 3에 대한 규정이 늘어나면서 줄 정리가 좀 됐네요. 자, 왼쪽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 개념은 마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 자, 마진. 이미지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지와 머리글이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닐까요? 자, M 누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이미지가 아까 22픽셀, 한 5픽셀 정도 여유를 둬서 27픽셀만큼 왼쪽으로 떨어뜨려 보겠다. 이렇게 명령을 줘봤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보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마진이라고 하는 값은 어쨌든 떨어뜨리는 건 맞긴 맞는데 이미지와 글씨가 머리글이라는 한 일몸인체, 이런 부분이 좀 틀리네요. 마진과 패딩이
이번 시간에 좀 교묘하게 좀 섞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진을 주게 되면 틀 자체가 왼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패딩입니다. 패딩. 패딩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 있죠. 여기서 한번 글자를 복사해서 패딩 값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미지와 글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머리글 3, 여기서 글자 부분만 약간 왼쪽으로부터 여유있게 여유를 둔다, 이런 개념으로 자 저장해 봤고요. 패딩 레프트입니다. 마진 레프트 결과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이동해 버렸어요. 자,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패딩 레프트 하니까 바로 이미지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글자만 27픽셀만큼 뒤로 밀려난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해 봤던 내용들, 패딩과 마진이 겹쳐서 좀 소개되는 거예요. 바디의 마진은 안쪽의 여백이다. 하지만 패딩의 마진은 패딩은 안쪽 여백을 말하고 필요시에 마진 값을 줄 수 있다. 패딩은 어쨌든 안쪽 여백,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봐주시겠고요. 머리글에서도 여기 독특하게 왼쪽으로 또 공간을 띄우고 왜 이렇게 띄웠을까요? 이미지 때문에 안쪽에 즉 패딩 레프트를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마진을 줬을 때는 그 값이 좀 틀리게 나왔죠. 이렇게 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아가시면서 이렇게 패딩과 마진의 차이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